네, 외국인 현선물 모두 매도하면서 지수 부담을 높인 어제장이었습니다. 코스피는 1.9% 빠진 2,616, 코스닥은 3.18% 급락한 909로 마감했는데요. 자, 수급 움직임 확인하고 오늘 우리장 어떻게 대응할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성웅 다울투자증권 영업부 차장 모셨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로 저희 종목 리뷰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휴비츠가 당일 그러니까 지난 화요일에 짚어주셨는데 목표가 26,000원 당일 바로 터치를 했는데 어제 장에서는 4.57% 빠졌습니다. 타이밍이 기가 막혔는데 일단 지금 하락이 나왔으니까 보유하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어제 좀 하락했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좀 상승했던 걸 본다고 하면은 그렇게 하락폭도 크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이제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목표가를 재설정을 하든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보유 관점을 유지하는 게 낫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물론 이제 오늘 여러 미국 시장도 급락을 했고 여러 가지 영향도 있겠지만은 휴비츠 같은 경우에는 의료 기기 쪽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다른 제조업 대비해서는 이 시장에 대한 어떤 리스크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그러기 때문에 신규 매수 부분은 좀 지켜봐야겠죠. 지켜봐야겠지만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서둘러서 매도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기존 보유하신 분들은 그냥 그대로 보유 관점 홀딩을 네.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시간 외 움직인 종목 확인하겠습니다. 재은 아나운서 나와주시죠. 네, 먼저 코스닥시스부터 살펴볼 텐데요. 산업부 주관 초고주파 마이크로파 직접회로 전용 패키지 및 패키징 후 공정 개발 과제에서 공동 연구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하죠. 이에 따라서 9.88%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배럴에 대한 관심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숫자가 잘 나온 기업의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죠. 이에 따라서 흑자 전환이 부각이 되면서 7%대 가파른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일진전기와 한양 ENG에 대한 관심도 이어지고 있는데 상온 초전도체에 대한 주목도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각 6.63%, 4%대 오른 모습이고요. 엘컴텍은 6.51% 오르면서 1,539원에 마감을 했는데 이 전거래일 국내 시장이 급락세를 시현하자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금 관련주가 오른 것으로 풀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시간의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네, 시간의 특징주 가운데서는 어떤 종목 볼까요? 배럴을 한번 좀 네. 볼 텐데 어제 실적 발표가 네, 있었고요. 25억 영업이익을 발표하면서 지금 현재 이 코로나 전이죠. 그때 영업이익이 이 85억을 기록했는데 지금 이제 이런 추세면 1분기 때 흑자 전환하고 2분기 때 이 실적을 보면은 충분히 2019년에 그 이상의 어떤 영업이익도 한번 기대해봐도 괜찮은 그러네요. 현재 구간이라고 볼 수 네네. 있겠고요. 이 배럴 같은 경우에는 이 좀 이미지는 이제 수영복 이미지가 강한데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떤 해양 스포츠 그리고 어떤 기후 그리고 이 리오프닝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해양 레저에 대한 인구는 계속해서 지금 증가를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폭염 지금도 오늘도 지금 38도까지 올라간다고 그렇다고 하는데 하더라고요. 네. 네,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도 기록적인 더위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예전보다는 이 냉방 관련주라고 하잖아요. 네. 냉방 관련주들은 약간의 지금 상승 여력은 좀 제한적이지만 이 배럴 같은 이 의류 그리고 이 빙과류 이런 그 기업들의 실적은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 네. 있겠고 그러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 어떤 이 그러니까 해양 스포츠 인구도 점점 서핑이나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배럴의 어떤 브랜드 쪽에서의 리뉴얼에 대한 효과 부분은 분명히 지금 실적으로 1분기 때도 흑자 전환했고 네네. 2분기 때도 당연히 흑자 전환. 그러니까 작년 이 코로나 영향 그대로 받았었죠. 그렇지만 올해 이런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요소가 좀 우호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배럴의 흑자 전환은 원래 당연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배럴의 이 더 네이처 홀딩스죠. 그러니까
지분을 인수하면서 이 유통 채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판매 루트가 좀 더 좋아지는 모습으로 가고 있거든요. 뭐 그렇게 봤을 때는 이 온라인 쇼핑몰 입점도 확대가 되는 부분이고 이 백화점 내 매장 수도 증가하는 수준으로 네, 가고 네.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배럴 저는 지금 현재 이 주가만 좀 안 움직였을 뿐 나머지 조건은 정말 좀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차트상으로 보면은 지금 박스권 등락을 가정을 하고 박스권 하단에서 사서 상단에서 매도를 하는 이런 트레이딩 전략으로 가야 할까요? 아니면 지금 말씀 주셨다시피 장기적으로 그림 좋다 이렇게 말씀을 또 주신 것 같아서요. 장기적인 부분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뭐 여름 관련주로 분류되지만은 지금 주가 수준 같은 경우에는 여름 관련주들이 거의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좀 안 갔을 때 나머지 말씀드렸던 뭐 우호적인 환경이고 뭐 안 좋은 점을 찾기에도 지금 힘들다. 네. 왜냐하면 중국 쪽에서의 법인도 2018년에 하면서 이거에 대한 이제 중국 쪽에서의 매출 기대감도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주가가 의외로 잘 안 갔던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지금 매수 관점으로 중장기적으로 갖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매매 그러면 가격대 접근은 어떻게 볼까요? 1차적으로 지금 10% 8,500원을 말씀을 드리지만 역시 돌파했을 때는 추가적인 매수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7,000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배럴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어제장에서 코스닥 지수 하락폭이 훨씬 컸죠. 전장보다 3.18% 폭락한 909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 기관이 순매도했고 개인 혼자 5,553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자, 그 속에서도 외국인 기관이 담은 특징주 만나보겠습니다. 네, 외국인은 탄탄한 실적주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면세 부문에서 올해 사상 최대이익이 기대되는 신세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무려 18거래일 연속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매출 고성장으로 안정적 수익을 지속 중인 휴메딕스도 9거래일째 매수하고 있습니다. 진에어는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1,000억을 넘을 걸로 예상이 된다고 하죠. 이에 따라서 8거래일 연속 매수 흐름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주맥주는 7거래일 연속 매수세인데요. 이 최근에 맥주 스타일의 다변화로 인해서 크래프트 맥주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이고요. 화승인던은 5거래일 연속 매수세인데 특히 안정적인 거래선을 확보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관의 특징도 살펴보시면 먼저 SK네트워크스를 30일째 매수하고 있는데요. 모빌리티 사업 보조로 내실을 다지고 있습니다. 호흡기 질환 재유행으로 주력 제품의 실적이 뛰어난 대원제약도 관심이 계속되면서 13거래일째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또 시장 규모 성장을 예고한 엔텔스 12거래일째 매수하고 있고 임팩은 외형 성장 확대가 기대되면서 9거래일 연속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덴티움은 5거래일째 매수하고 있는데요. 임플란트 분야의 수출 증가가 기대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인 기관의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네, 외국인 수급 들어온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볼까요? 진에어를 네. 말씀을 드릴 텐데 뭐 2분기 영업이익도 뭐 320억 이상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지금 진에어뿐만 아니라 이제 LCC 이 업체들에 대한 이제 뭐 흑자 언제 흑자가 되냐보다도 이제 뭐 이 LCC 업체들의 뭐 실적에 대한 증가 속도가 얼만큼 커지냐, 네. 그리고 뭐 이거에 대한 어떤 주가가 반응하냐가 더 관심이 사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만큼 이제 이 항공업종도 그렇지만은 특히 이제 LCC 업체들이 코로나에 의한 타격을 많이 받았던 상태에서 오히려 지금 이 많이 떨어졌던 부분이 낙폭을 또 회복하는 관점으로 그 추세를 봤을 때는 어떤 주가가 상승하는 것보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매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네.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진에어가 이제 LCC 업체들이 굉장히 좀 많은데 생각보다 다른 좀 행보로 많이 가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다른 이제 LCC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수송 횟수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중을 많이 하는 그런 노력, 하는 모습 보여주고 네네. 있지만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효율화를 많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켓에 뭐 시장 점유율을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운항기에 대한 횟수를 줄이고 오히려 운항기, 그러니까 LCC 업체들은 이제 소형기를 위주로 하는데 우리 대형기 위주로 그 편입을 하면서 운항 횟수는 줄이더라도 수송객을 많이 많이 증가시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LCC 업체들 대비해서 이 효율화를 많이 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판단되고 있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이 진에어가 2분기 초도 그렇고 이 올해 상반기 때뿐만 아니라 하반기 때까지의 이 영업이익은 증가 추세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왜냐하면 2분기가 원래 좀 이 항공 업체들은 이제 비수기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뭐 3월 달에 여름휴가도 그렇고 연말로 왔을 때 3, 4분기 때의 실적을 좀 기대한다면은 진에어 지금 현재 뭐 분기로 봤을 때 영업이 증가 추세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 주에 실적을 발표하는 진에어인데요. 어제 폭락장에서도 잘 버텨줬습니다. 자, 차트상에 지금 자리 진입하기 괜찮다고 보시나요? 차트상으로 보면은 네. 뭐 크게 그 부담 가는 구간은 절대 아니라고 좀 생각이 네.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이 외국인들 매수한다고 하더라도 거래량이 지금 많이 안 터지고 있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는 구조로 가고 있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좀 편한 마음으로 매수 관점이 네. 낫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1차적인 목표가는 이제 17,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2,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지금 뭐 목표가 증권사 목표가를 보니까 흥국증권 그리고 유진투자증권에서 23,000원까지 좀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또 같이 드려봅니다. 자, 기관 수급 특징주 가운데 어떤 종목 볼까요? 이제 덴티움을 좀 말씀을 드릴 네. 텐데 뭐 덴티움 같은 경우에도 이 어떻게 보면 중국 쪽에서의 그 비중이 좀 많이 큰 임플란트 그렇죠. 업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중국 쪽에서의 수출 회복은 2분기부터 점점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수치로 지금 나온 그런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2분기 실적도 뭐 작년 대비해서는 당연히 느는 수준이고 뭐 이렇게 된다면은 올해 영업이익은 1,400억 이상은 저는 달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중국 내 재고 소진이 굉장히 많이 잘 되고 있어요. 예,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덴티움은 좀 다른 임플란트 업체 대비해서 이 중국 쪽에서의 좀 비중이 물론 이제 다른 임플란트 기업들도 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중국 쪽에서의 비중이 많지만 이 덴티움이 좀 약간 좀 더 많은 그런 구조로 가고 있는데 이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중국 쪽에서의 매크로 지표가 당연히 이제 덴티움의 실적과 주가에 그대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덴티움에 대한 좀 매수 관점을 가져가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네. 덴티움 뭐 사실 그동안 많이 올라서 진입하기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셨던 분은 진입하기에 지금 좋은 기회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선은 6월 초에 주가가 조정을 받고 약간의 지금 현재는 좀 7월 달에 그 7월 중반부터 주가가 좀 멈춰 있는 구간이라고 네.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목표 주가로 본다고 하더라도 18만 원 이상 꾸준하게 좀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 관점 접근에도 유효하지 않나 판단됩니다. 저 목표가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그러면 1차적 목표가 16만 원 말씀을 드리지만 네. 역시 돌파했을 때는 또 추가적 매수 관점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선절가는 12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지금 구간에서 14만 원대에서 지지력 확인하면서 목표가 16만 원으로 제시된 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 실적을 발표한 SM 2분기 매출이 전년비 30% 증가하고 또 영업이익은 84% 늘어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자, 어제 코스닥 시총 상위주 가운데선 또 유일하게 상승을 했는데요. 오늘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 증권사의 전망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실적 발표 기업입니다. 먼저 카카오부터 볼 텐데요. 매출액은 13% 늘어난 2조 709억 원이 예상되고 있고 반면 영업이익은 가파르게 떨어지면서 27% 정도 급감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1,244억 원을 기록할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비용 증가와 부담 요소로 작용하고 있고요. 트래픽 증가에도 광고 부문의 매출이 좀 영향을 받으면서 이렇게 타격을 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LNF는 81% 늘어난 1조 5,633억 원이 매출액으로 예상이 되고요. 영업이익은 5%대 증가할 거로 보여지면서 647억 원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비우호적인 매크로 환경에도 불구하고 판매량 확대를 이뤄냈습니다. 다음으로 대덕전자는 마이너스 35%대 매출 빠질 걸로 예상이 되고 영업이익은 83%대 급감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반도체 시장 악화로 실적의 하락세가 그려질 걸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KTNG는 마이너스 0.81% 매출액,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7.21%를 기록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단매 부문의 원가 부문 그리고 부동산 사업의 기저효과 때문에 이렇게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실적 발표 기업들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또 다음 판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투스를 보시면 18%대 오를 걸로 예상이 되면서 2,292억 원이 예고가 됐고요. 반면에 영업이익은 95%대 급감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매출 원가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영업 손실폭이 크게 증가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케이카는 2.99% 내린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은 41%대 급증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중고차 사업 부문 매출이 감소하지만 본격적인 재고 확대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BGF 리테일은 8.99% 오른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은 13%대 급증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식품 판매 성장률이 가장 높았던 유통업은 편의점이라고 합니다. 이 점 함께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그린푸드는 매출액은 4,985억 원, 영업이익은 298억 원이 예고가 됐는데요. 여전히 급식 식수가 견조하다는 점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실적 발표 기업들 만나봤습니다. 네, 오늘 실적 발표한 기업 중에선 어떤 종목 볼까요? 케이카 한번 좀 봐야 될 텐데. 네네. 우선 매출액은 작년 대비 떨어지는 구조로 가지만 영업이익은 작년 대비 40% 이상 늘어나는 구조가 좀 재밌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네네. 이렇게 매출액 떨어지는 부분이 당연히 이제 중고차 거래 대수는 줄어드는 모습으로 좀 갈 가능성이 큰데요. 근데 좀 아쉬워요. 원래 2분기 때가 이 중고차 거래가 제일 많이 되는 시기가 2분기거든요. 그렇죠. 여름 앞두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은 이제 뭐 중고차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이 판매 대수는 떨어지지만 하지만 이제 케이카가 이 내용, 그러니까 질이 굉장히 좋아서 이 영업이익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성이 좋은 저가형 차량 중심의 판매 전략을 많이 했었고, 네. 그리고 이제 가격 같은 경우에도 이제 AI 알고리즘 기반한 가격 정책을 했기 때문에 이런 영업이익의 확대가 됐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케이카에 좀 칭찬을 해주고 싶다라고 네.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가장 우려스러운 것보다도 이 뚜껑 까봐야 알겠지만은 이제 10월부터 이제 대기업이 이제 그렇죠, 중고차 현대차. 시장에 진출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중고차 시장에 오히려 활발하게 더 이제 시장이 좋아질지 아니면은 마켓 셰어가 줄어들지 이 부분은 저는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지만 저는 그렇죠. 가봐야 안다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네네. 하지만 그 전부터 이제 이커머스 쪽에서 매출 비중이 이 케이카도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우려스러운 것보다도 중고차 시장의 활기와 함께 이커머스로 인한 이 마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좋아질 가능성이 한 표를 더 주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역시 이런 뭐 중고차 대기업의 중고차 진출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와주면서 잘 못 가고 있었는데 한번 이제 인식을 바꾸면은 이제 그 매수 관점도 한번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네, 듭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매매 전략도 한번 부탁드려 볼게요. 우선 1차전 목표가 네. 15,000원 제시하고 그다음에 손절가 11,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케이카에 대한 이야기 함께 들어봤습니다. 투자 포인트 오늘 전략 짚어주신 이성웅 차장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